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모입니다.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실은 뉴저지 출신이거든요. 모르셨죠?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은 플로리다였어요. 아버지가 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출판사를 하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디즈니 월드를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루 만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었어요. 서울시의 5분의 1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이모부네 집에 가는 게 너무 신이 났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뉴저지였습니다. 여기는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인 너무나도 가난한 우리 막내 이모부가 에즈워터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뭐 좋은 동네로 됐지만 그 당시 때는 이제 내오자마자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날 들어갔더니 이미 외숙모 아들도 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둘째 이모부 사촌형 사촌 누나, 원래 막내 이모부, 막내 이모, 사촌 동생 둘,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계셨어요.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강남에서 잘 크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생활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가 5학년에서 이제 4학년으로 낮춰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6학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뉴저지에 와서 또 이걸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엄마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야, 네가 작은 거야. 미국 애들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ABC도 몰랐고요. 근데 어머니는 실은 저를 미국에 와서 키웠어요. 저는 유모 할머니 손에 키워졌고요. 어머니가 교도소 선교 이런 걸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사춘기가 시작되어 있는 아들을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둘째 누나가 있었는데 태어나자 지 얼마 안 돼서 죽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으셨어요. 첫째 우리 누나 딸이 있는데 우리 누나는 저하고는 결이 다르신 분이에요. 목소리도 다르고 품위가 있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죠. 나무야, 입 좀 다물고 먹어. 목소리 자체가 달라요. 우리 누님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좀 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알아요. 딱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름이 민경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래서 누나를 부를 땐 항상 콧소리가 났어요. 민경아, 민경아. 그리고 저는 맨날 학교에서 사고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늘 욕과 욕을 합쳐서 새로운 욕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의 하루 일과는 학교에서 맞고, 알죠? 그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에즈워터에는 초등학교. 그래서 스쿨버스에 타는 순간서부터 아이들이 괴롭혀서 걸어서 집까지 갔어요. 제가 얘기했죠. 호텔에서 내려가자 있는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어린 나이에 1시간을 넘게 걸어서 다녔습니다. 크리스라는 아이는 제 눈을 흰자를 터뜨려서 2달 동안 눈이 빨갰고요. 크리스는 제 왼쪽 귀를 찢어놨고요. 병원에 갔다가 CT 촬영하고 MRI 찍었다가 엄마한테 더 맞았어요. 늘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늘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아버지를 또 언제 볼까 그랬던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3가지 악기로 연주를 할 겁니다. 마지막 연주 때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서 이 내 고향이라는 곡 여러분들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홈타운.
꿈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즈버러에서부터 포트리까지 걸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1불이면 그때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면 이제 그 냄새 나는 그 지하철역에 지금 냄새가 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나를 아직도? 아 예. 제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냄새가 그리울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이제 가면은 A 트레인을 타고 또 이제 9번 트레인을 갈아타서 링컨 센터에 내리면 이제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때 힘든 상황인 걸. 누나는 옷을 이제 잘 입히고 이제 레슨을 이제 받게 하죠. 예를 들어서 레슨비가 100불이면 우리 어머니는 120불을 마련해서 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타워 레코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나 레슨 끝날 때까지 엄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네, 누나가 약간 지게 떨고 막 그래가지고 차이나타운까지 가가지고 우왕청심원까지 사서 먹이고 정말 열성적이고 밥도 함께 못 먹었어요. 네, 누나 음식은 좀 이렇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아니 실은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얼마 전에 누나 좋아하는 그 명란젓을 미국에 보냈어요. LA 사시는데.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사서 보내서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명란젓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보내주셨어요. 열었더니 홈플러스라고 써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이제 저는 어머니가 참 그렇게 매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얻어 터지고 오는 것보다 사촌한테 맞는 것보다 엄마한테 맞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때리실 때 항상 때리다가 지치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야 너는 나중에 있잖아 너랑 똑같은 새끼나 그랬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치실 때는 이제 어떻게 너는 하는 짓이 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제 마음은 아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나 같은 새끼가 날까봐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밴드부에서 플루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야마하라고 있죠. 지금도 새 거 한 30만 원 돈이면 사요. 네, 몇백 불이면 사는데 그걸로 이제 제가 그 누나를 기다리다가 모차르트 콘체르토 그거를 이제 제임스 거웨이가 연주한 CD를 돈을 18불을 모아서 사서 그걸 밤새 콘체르토를 연습을 했어요. 나도 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윗집도 다른 불법 체류자가 살았는데 거기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맨날 밤에 내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맨날 이러고 거기가 딱 네 채가 있는 집인데 네 채가 다 좀 그런 분들이 살았어요. 네. 그 정도로만 정말 마르고 닳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엄마 저도 줄리아드 예비학교 시험을 치고 싶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고상하는 우리 누나가 김치를 먹다가 다 뱉었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엄마 속썩이지 않는 거야. 집안에서 사고 치지 않는 거야. 근데 다행히 여기 또 우리 사촌 누님이 와 계신데 우리 사촌 누님이 또 저를 또 서포트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도 소개서 한 25불 한 탄당 25불 그리고 200불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여기 그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탁소 옆에 턱시도 렌탈샵이 있었어요. 프란데이즈 입고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프란데이즈에 입고 가는 옷을 저는 그게 연주복인 줄 알고 반짝이 무드하고 나비 넥타이하고 레이스 달린 거 벨트까지 차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 혼자 갔어요. 네, 가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나비 넥타이 입고 반짝이 무드 입고 신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리고 밖에서 듣는데 막 옷꽃을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리고 넷플릭스는 짧고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고 마술쇼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거웨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집에 왔죠. 우리 누나는 여러 번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떨어지면 한 2주 뒤에 아니면 때로 3주 뒤에 이제 오고 될 듯 말 듯 하다가 떨어지면 한 달 반 정도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치밀한 게 있었죠.
어떤 계획이었냐면 2주 뒤에 편지가 날라오면 그걸 제가 감췄다가 당연히 떨어진 거니까 2명 뽑아, 플룻은 2명 뽑아요. 당연히 떨어진 걸 감춰놨다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또 넣는 거예요. 제가 잔머리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저에게 줄 것 같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난 뒤에 이제 편지가 날라왔고 하필이면 그걸 누나가 발견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어요. 자, 이거 봐. 너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야. 정말 쪽팔리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해야 할 일은 엄마 속썩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내 입에서 내뱉냐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늘 버릇처럼 우체통을 열었어요. 근데 잘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시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난 겁이 났어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무슨 유서 같은 편지를 써서 엄마가 읽었을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걸어 안으시면서 제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엄마 영어 실력을 믿어봅니다. 못 믿죠. 에? 한결을 잘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윗집도 못 믿고 다 못 믿지만 어쨌든 돌아다녔더니 된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트리까지 같이 걸어 올라와서 여기서 탕수육 하나, 화교가 하는 그때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탕수육 하나 대짜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 곱빼기와 함께 파티를 열고 전 지금도 좋은 일이 있으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행히 사업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여기 포트리의 웨스트 게이트를 한 방에 사서 그래요. 저 뉴저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곳에 다시 오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악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연주한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입니다. 은으로 이렇게 다 제작되어 있는 건 1년 동안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이베이에다가 이걸 팔면 고급 벤츠 승용차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기는 미국 보스턴에서 만들었는데요. 홈쇼핑 아닙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어요. 이 플래티늄을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이 좋아지면 크레딧 카드가 나오고 정말 좋아지면 골드 카드가 나와요. 근데 진짜 좋아지면 뭐가 나오죠? 플래티늄 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키는 18캐럿 금에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얘를 파면 작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 놀라세요? 저는 우리 집에 이런 악기들을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집 주소를 안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이 악기인데요. 얘는 이산 드라마의 주인공을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괜찮죠? 얘는 휘슬이라는 악기인데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와 좀 정서가 잘 맞아요. 거기도 이제 800년 동안 식민지배 받고 그래가지고 한 맺힌 소리를 내는데 이걸로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악기의 가격이죠. 네.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솔나무 휘슬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쿠팡에서도 제 이름으로 된 휘슬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2만원. 네, 미국에는 그냥 20불에 팔게요. 두 개 세트는 40불이지만 5불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만한 악기예요. 얘는 초기 모델이고 얘는 제가 미국에 선물 받았을 때 불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재질이 얘는 나무예요. 그래서 크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도무지 이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술연당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곡으로 지 선생님이 이 악기로 꼭 연주를 했다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로 해요. 그것도 그렇고 악기가 고장났잖아요. 크랙이 생겼잖아요. 바람이 쭉쭉 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든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항의의 의미로 박스테이프로 붙여서 갔어요. 근데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선생님들이 긴 박수를 해주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마지막 일부를 장식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버릇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연주 직전에 항상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딱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100명이 넘고 또 지자생명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제 무대 커튼이 있고 그 뒤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려고 딱 가서 구두를 벗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날 새 구두를 정말 비싼 걸 샀는데 얘를 벗으면 상처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을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니까 쓰레기통 옆에서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다고 이 악기가 손에 들려서 있었거든요. 박스테이프 붙인 채로 지금 본드로 붙여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박스테이프 붙인 채로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에즈워러에서 초등학교에서 크리스하고 마이클 이렇게 뒤지기 맞고 엄마가 너랑 똑같은 새끼나 그러고 목에 피멍까지 들고 그때 초등학생이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변기 뚜껑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제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화장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소중하단다.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엄마한테 맞을 때도 네가 친구들한테 맞을 때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어. 나는 너를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오버랩이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는 악기를 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제 복식 호흡을 쓰기 위해서는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가짐만 우는 상태로 만들어서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 펑펑 울면서 저는 그 자리에 섰고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연주자로만 살겠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고 인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소중히 여겼어요.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가 중요하듯이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욕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제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지금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악기는 본드로 붙여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플룻을 잘 고치시는 분이 1번 분이시고 일본에 계세요. 이분한테는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근처 힐튼 호텔을 잡고 며칠 동안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팬이라고 점심도 안 먹고 이 악기를 고쳐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본드를 보여주면서 붙여놨다고 했어요. 언제든 떨어지면 다시 오라고 했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20년 전에 벌었어야 되는 거 당신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거 요즘 들어서 더 비싸리 나고 더 바람이 새. 그래서 그냥 당신 솔나무 휘슬로 바꿔서 불어. 홍보도 되고 더 좋잖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쓰셔. 내가 얘를 어떻게 버려. 여기 고장나신 분들 오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솔나무 있나? 이 곡은 존 루튼 목사님께서 쓰신 곡이에요. 존 루튼 목사님은 노예를 파는 상인뿐만 아니라 노예를 운반하는 선장이었고 그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이 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술집에 가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 자기를 잘 아는 그 친구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남기셨죠. 이 Amazing Grace는 그래서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고장난 분들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듣겠어요? 얘를 이 상태 이대로 이베이에다가 팔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도 못 삽니다. 그냥 새 거 사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분은 정말 우리 아껴주시고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거 할 때 제 얼굴 봤어요? 저는 몰랐는데 누가 이걸로 하필이면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연주했는데 이걸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몇 미터짜리. 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트라우마에 이렇게 잠깐 걸렸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공부적인 생각이 아직도 네이버에 있어요. 찾지 마시고. 뭐냐면 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는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반주가 오케스트라로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힘을 줘요. 여러분, 복음은요, 망가진 자들의 것이, 주인 없는 자들의 것이, 버려진 자들의 것입니다. 무너진 자들의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이 동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보여줄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5분 6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아쉽죠? 네. 그래도 이제 MZ 세대가 와서 차양을 더 듣길 원해서 아시죠? 괜찮아요. 한국만 더 하고 내려가면 아니 전쟁터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은 찬양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이 악기를 했는데 얘는 실은 악기가 아니라 동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인데 원래 태생은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홈디포에서 파는 쇠파이프예요. 이걸로 제가 동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반응 좋습니다. 근데 제가 파이프를 생각을 했죠. 파이프는요, 제가 파이프라면 항상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저기 럭셔리 하우스 같은데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날 넣어주세요. 이왕 갈 거면 깨끗한데 좋고 비싼 데 가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멍 뚫리지 않고 하전하지 않고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버틸 수 있게. 보통 그 정도예요, 파이프가.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인이 예사 갔는데 구멍을 뚫어버렸는데요, 6개나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멍 하나 뚫리면 인생 끝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는커녕 내 뜻대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커녕 구멍을 내버리는 일이 있어요.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첫사랑하고 헤어지거나 결혼했는데 이혼했거나 나는 담배 술 안 하는데 암에 걸리거나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정반대로 되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요, 그냥 와 하고 이러는 그런 모임이 저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름이 붙었어요. 앞에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기도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제 원래 영어예요. 우리 딸 이름이요, 솔립이에요. 제 이름 본명이에요. 네. 어제 제 사촌 동생도 여기 사는데요.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 동생도 여기 살아요. 몰랐구나. 솔라몬만 있는 줄 알았어요? 향나무 동생 이름 모르겠네. 송대나무도 있어요. 정말 진짜예요. 네.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은 솔립이에요. 우리 딸 아들 이름은 솔로몬이고 어쨌건 지금 2분 40초밖에 안 남았죠. 찬양 들어야 돼요. 좀 전쟁터에서 나왔는데 시간은 한 40분밖에 안 줬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차서 새로운 세대를 어쨌든 옛 뜻은 좋은 데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게 파이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죠. 주인은 내 몸에다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알아요. 요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혼한 가정,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안 어울린다고 해서 떠나버립니다. 얘를 보세요. 얘는 주인 손에 떠나지 못했어요. 얘는 악기가 되었어요. 저와 함께 126개국 가지고 다음 주는 저와 함께 127개국째인 아프리카 ST1이라는 곳에서 오케스트라 협연을 합니다. 첫 오케스트라가. 우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로잔 대성당, 모차트가 연주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얘는 연주 배워졌어요. 얘는 녹슬지 않습니다. 얘의 구멍은 저주가 아니라 음을 내는, 아름다운 음을 내는 구멍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위대해지려고 기도하지 마라.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라. 절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만 너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이해할까요?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기적이 생겼어요. 올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러 우크라이나에 왔어요. 위험하니까 안전한 데만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군데 데려갔는데 우리 아들이 좀 더 깊은 데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고민이었어요. 이게 과연 아빠로서 옳은 일일까? 이제 그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일만 봤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 영상 하나 잠깐. My name is Solomon Song. First of all, my father is a missionary. Growing up, my father has always been traveling to dangerous places around the world to share gospel. Most recently, he has been to the front lines of Ukraine. As a kid, I never understood why my dad would risk his life and put God before his family. I wanted him to be home with me just for a single month. However, everything changed this past February during our next winter retreat. For the first time, I experienced Jesus' love in a powerful way. It felt like the Holy Spirit had rushed into my heart like a fire. At that moment, I understood. God's love isn't just a feeling, but it is a powerful force that transforms people. I then understood why my dad sacrifices so much. He's not risking his life and his family for some fake God. He's spreading the greatest and truest love, God's love. As I prepare for baptism today, I want to publicly declare that I choose God as my Lord and Savior. I want to live a life where I can spread this amazing love of God just like my Father. I want to thank my Father for being a perfect example of what a true follower of Jesus is.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8th boys and my small group leader, Teacher Andy. I'm excited to be baptized and share with all of you that I love Jesus with all my life and declare Him as my Lord and Savior. Thank you. 그리고 아이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포했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애들은 저와 다르게 학교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저에게 아빠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가르칩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우리 아내도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파이프 이제 연주하고요. 우리 사단법인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은 외교부의 소관이에요. 저는 월급을 안 받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사단법인은 미 연방 정부의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세금 환급 다 됩니다. 지금 한 달에 무려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차를 17대를 샀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불과 올해만 3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자,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면요. 지금 현재 160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저 QR코드. 핸드폰을 올려서 하시면 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밑에 잠깐 갖다 놨으니까 이제 제가 이 두 파이프로 연주를 할 텐데요. 얘는 저고 얘는 우리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거짓말을 들어서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라가시고.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첫 소절서부터가 좋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저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기독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만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 정말 그 녀석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 들지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팔로우 미 들려드리고요. 내려가고 다시 또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팔로우 미 틀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쉽지가 않은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 투어가 어려울 것 같죠. 정말 숱하게 죽을 뻔했는데 그거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두려웠던 일이 이곳 뉴저지에서 있었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자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목사님만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를 자르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자르고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요 여기 구찌 행사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돕는다고 해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 잡고 있었고 너무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쨌든 머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깎으러 갔는데요. 그날 사진 보여주세요. 정말 근데 내가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깎아줬대요. 그때야 보였어요. 그 목사님들 머리도 다 저렇게 됐다. 아니 그런데 나는 내일 구찌 행사를 해야 되고 이제 오랜만에 인터뷰도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 다 캔슬했어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밤에 그랬어요. 너 또 이렇게 잘려도 너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또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고민인데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목사님이 또 절 그곳에 데려갔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미사일보다 드론보다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서 깎았는데 너무 다행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 영혼 내려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곡 플라스틱으로 된 악기인데요. 자그마한 악기점에 먼지 쌓인 채 있었던 악기인데 제가 이렇게 먼지 털고 불어봤더니 아름다운 소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놀라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자기가 라스베가스 샀는데 기념품으로 산다 그러는 걸 7만 원 줬더니 바로 팔더라고요. 이 악기를 사와서 반주를 만들었는데 오케스트라 반주를 했고 그리고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을 고용해서 이걸 만들었고 드라마 음악이 쓰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마지막 곡 소나무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밑에 1층에 좀 악기 관심 있으신 분들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껏 환영합니다. 그러면 틀어주세요. 소나무.